예, 이어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얘기의 주 내용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의 어저께 기자회견 내용을 가지고 그에 대한 반론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물론 그 얘기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얘기부터 좀 먼저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연결하겠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우선 그 당내 문제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몸통과 깃털이 바뀌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웃곤 계십니다만은 얘기하실 내용은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최고위원직과 또한 MB 비리특위위원장 직도 사퇴한다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는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신다고 해서 그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제가 밤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민주통합당이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예.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리고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제가 이 최고위원으로서 내부에서 봤을 때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참 죄송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해나가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과 재벌 개혁,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로 대변되는 재벌 개혁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고 예. 그것이 또 제가 해야 할 그 임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축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축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분들 중에서 제가 모셔왔었는데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재만 변호사고요. 그리고 또 어제 장진수 주무관과 함께 검찰에 출두했던 이재화 변호사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사람마다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유종일 교수, 그러니까 저희 119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종일 교수인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종일 교수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유종일 교수는 그동안 119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주화의 민주통합당의 틀을 잡아온 사람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지역구 공천을 줘야 한다고 굉장히 수십 차례 이야기를 하고 또 건의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의 공심위원들이 검찰 개혁은 시민의 힘과 시민단체의 성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검사 출신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경험으로는 검찰에는 정치검찰과 그래도 양심적인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 양심적인 검사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후배들이 따르는 검사 한 분 정도는 저희가 모셔와서 예. 진지하게 좀 조화로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주환 변호사를 영입을 한 것이고요. 예. 또 그런데 이것도 반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순위 공천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입한 분들에 대해서 또 책임감도 있고 또 유종일 교수와 그동안에 119 특위를 쭉 운영하면서 또 제가 거기에도 책임감을 느끼고 그 밖에도 MB 비리 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MB 비리 특위위원으로 모셔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면재 변호사라든가 박성수 검사라든가 백혜련 검사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서혜석 변호사라든지. 근데 이분들이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에 나가서 좀 억울하게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일로 다 이게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MB비리 특위위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가 되게 됐거든요. 현실적인 동력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그래서 상황이 됐죠.
앞으로 정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장진수 주무관 문제도 예. 그동안에 유재만 변호사와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요즘 깃털 정말 이슈 털어주는 남자 예. 김종배 씨. 김종배 씨하고 같이 저희가 새벽까지 의논해가면서 사실 확인하고 녹음하고 해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예. 이렇게 이제 끌어온 일들인데 디도스 특검 문제라든가 앞으로 또 풀어야 될 신명의 가짜 편집 문제라든가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런데 그러면 책임감을 느껴서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아직 당에단 말씀 안 하셨죠? 네, 아직은 말씀은 못 드렸고요. 예. 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인영 최고위원한테는 제가 드렸습니다. 예. 특위위원장직도 그러면 내놓습니까? 특위위원장직도 최고위원을 그만두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제가 공천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요. 예. 이제 공명정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예. 때때로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명숙 대표가 참 안쓰럽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명숙 대표님은 참 원칙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데 예. 저희 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예. 이렇게 대표님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옆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당내 인사를 말하는 겁니까? 당내 인사도 있을 수 있고요. 당외 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대표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요. 예. 그것을 제가 옆에서 잘 보필해드리지 못하고 저도 참 가슴 아파하게 생각했는데 흔히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까? 한명숙 대표가 이른바 486 세대와 아니면 이제 동창회라고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만. 네, 뭐 그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받으셨죠. 예. 그런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물이고요. 예. 실제로는 정말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한 그 두 네. 세력 이외에 다른 보이지 네. 않는 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저는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부 최고위원들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자기 계파를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또 그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 애쓰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짊어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예. 저는 그동안에 이런 공천 과정을 보면서 비례대표 심사위원 같은 것도 최고위원들이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저는 단 한 분도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만두게 된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 지금 이영호 기자회견. 잠깐만요. 네. 예. 그 얘기는 제가 질문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여기서 끝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궁금증만 키워놓으신 상황이 돼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이 정도 선에서 예. 그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제가 또 당원이고 예.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저의 경고에서 멈추고 예.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는 좀 화합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그런 번영을 위해서 저는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이 안 잡히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말씀인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드러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있어 왔는데 네.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여튼 그 더 이상 그 정도에서 오늘은 그 제가 예. 답변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뭐 어렵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규명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은 뭐 틀림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예.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좀 시정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어제 이영호 전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박영선 의원과도 토론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다 보셨습니까 혹시? 기자회견을 전체를 보지는 못했고요. 예, 예.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예. 예. 본인이 몸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야당이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토론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호통의 기자회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 표정이 그러시더군요. 굉장히 호통을 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이 깃털의 자백이라고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예. 그 제목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왜 21개월 만에 나타나서 회견을 자청했는지 그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이영호 그 비서관을 증인 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이영호만큼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예. 증인에 나오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증인 신청을 하니까 이영호 비서관이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피해 다니시던 분이 이제 나타나서 내가 몸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그 이영호 비서관 인터뷰를 보니까 검찰이 수사 때 자료를 파기했냐고 묻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의 부실성을 스스로 드러냈고, 예. 그리고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제지를 받지 않았냐, 비선 라인으로 보고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예. 이분이 민정수석실들이 다 지원관실 업무를 시켜놓고 무슨 얘기냐, 민정이 없으면 지원관실이 무슨 힘이 있냐, 이런 반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위 공직자 중에 대포폰 안 가진 사람이 어딨냐, 예.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MB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예.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지금까지 밝혀진 돈의 출처, 지금 이제 이 장진수 주무관한테만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지금 건네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느냐를 밝히는 것이 이제 예. 검찰 수사에 저는 주된 것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이 몸통 위에 있는 진짜 몸통을 예. 밝히는 것이 양심적인 검사들이 해야 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에서 맞춰야 될 텐데요. 네. 뭐 당장 오늘 최고위원직과 MB 정권 비리특위위원장직을 사퇴하시면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랑 인터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군요. 저도 좀 아쉽긴 한데요. 예.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이재화 변호사나 유재환 변호사가 뭐 비례대표를 안 준다고 해서 아마 이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시지는 예.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